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추벽 증후군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초롱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황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추벽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벽 증후군, 어떤 정형외과 질환인가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태아 시절에 형성된 아주 얇고 부드러운 띠 형태의 주름막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추벽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막은 자연스럽게 퇴하여 없어지거나 아주 얇게 흔적만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살아남고 퇴화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문제는 무릎을 무리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지속적인 자극을 받은 얇은 추벽이 점점 붓고 단단하게 두꺼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밧줄처럼 굵고 뻣뻣해진 추벽이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뼈를 덮고 있는 연골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연골을 갉아먹으며 극심한 통증과 소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바로 추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추벽 증후군 생소한 질환이라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어떤 증상으로 보통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요, 네. 걸을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그런 건데, 사실 정형외과적으로는 그 소리가 나고 통증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그리고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 수영장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관절이 뻑뻑하고 방해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무리해서 걷고 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잠김 현상도 일어나고요. 관절 주변이 붓고 뜨거워지는 열감이 동반되기도 하죠. 특히 전날 무리하게 활동한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 않아 깜짝 놀라시거나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면 추벽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벽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증상이 더 나빠지겠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한 번 까진 연골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연골이 까지기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 두꺼워진 추벽이 연골을 계속 갉아먹게 되면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추벽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가 얇고 부드러워야 할 추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두꺼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무릎을 혹사시키는 무리한 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크로스핏이나 마라톤, 사회 야구 등 고강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 환자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거나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다 보면 무릎 내부에서 순간적인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벽이 자극을 받아 밧줄처럼 뻣뻣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평소에 즐기던 분들이 갑자기 활동을 쉴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면서 두꺼워진 추벽과 연골 사이의 마찰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비로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무릎 통증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추벽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크로스핏을 1년 넘게 했더니 무리가 왔나 봐요. 추벽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수술인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으나 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수술을 진행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진단을 받고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워서 병원을 오는 걸 망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다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죠. 이제 추벽 관절경으로 이제 추벽 제거술이라는 걸 하는 것인데요. 추벽을 제거, 음. 즉 없어야 되고 퇴화되고 얇아져야 되는 추벽을 제거하고 마는 수술입니다. 네. 무언가를 꿰매고 붙이는 그런 복잡한 수술은 아닌 거죠. 어. 물론 수술이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수술에 합병증, 후유증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맹장염, 맹장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맹장염이 걸렸을 때 수술이 무서워서 맹장을 안 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그쵸. 더 큰 염증을 일으키고 또 복막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추벽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없애야 되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벽 제거술, 비교적 수술이 간단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벽 제거술을 권유하셨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나와서 여름 서핑도 즐기고 싶고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추벽 제거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뭐 마침형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보통 수술 이후에 조그만 구멍 2개만 내기 때문에 뭐 사실 드레싱 같은 거 자주 받을 병원 오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 이후에는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 감염이랑 이런 후유증이 안 생겼을 때를 말을 하는 거지만 네. 대부분 짧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술 후 2주차 정도가 되면 실밥을 뽑고 샤워도 가능하시고 뭐 목욕도 다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평소에 했던 일상생활보다도 좀 더 강도 있는 생활도 가능합니다. 오. 물론 통증은 환자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욱신욱신하고 우리한 통증은 보통은 2, 3개월 정도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 빠르게 회복하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도 거의 병원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서핑을 하고 싶다고 네네. 했어요. 서핑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트서프라는 거를 또 좋아하고 네. 같은 제트서프 동호회 친구도 제가 수술을 해줬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개월 뒤부터 바로 제트서프, 서핑과 거의 똑같거든요. 네. 제트서프를 탔고 보통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심하게 하는 운동은 보통 1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런 증상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근데 증상이 한번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1년 정도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서핑은. 예. 알겠습니다. 네, 추벽 제거술 회복 중에는 무리한 도수 치료보다는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운동이나 스포츠는 1년 정도 후에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한 재활이 중요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추벽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추벽 증후군 환자에게 권장하는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추벽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탄탄한 근육이 무릎 관절을 꽉 잡아주어야 추벽과 연골 사이의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절에 무리한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제 평지 걷기이고요. 또한 부력을 이용해 체중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도 무릎에 아주 좋은데요. 단 발차기를 할 때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다 펴야 하는 평형 자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안장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추벽의 잦은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리고 사실 이 TV 닥터 처방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릎을 굽히고는 안 하고 네. 단 스쿼트 자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벽에 등을 대고 스쿼트 자세, 말타기 자세를 한 다음에 TV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력이 키워집니다. 네, 추벽 증후군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추벽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릎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음인 딱딱 소리와 뻐근함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추벽 증후군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도 연골 손상을 막고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만약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절대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